자, 우리가 전 시간에 대해서 우리 3장 등기 절차 총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이 등기 절차 총론. 자, 등기 총론에서 제3장에서 배운 겁니다. 자, 4장과 관련돼서는 또 아주 쉬워요. 왜 쉽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뭘까 배워야 돼. 그래서 252페이지 제4장 여러 가지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라는 것은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등기법을 우리가 배울 때 항상 등기부, 표제부, 각걸구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자, 사실이죠. 각걸구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4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제4장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권리의 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과하고 얼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구는 뭐예요? 각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라는 거. 그러면 이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1절과 관련돼서 제1절 무슨 등기가 나와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자, 우리 4장부터는 이제 총칙이 아니라 강론 파트예요. 각각의 어떤 우리 권리의 등기를 우리가 배워보자고 하는 취지가 바로 4장 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요거는 뭐냐? 별표가 5개짜리가 돼. 별표가 5개짜리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보존은 처음이에요. 처음. 자, 소유권은 각구예요. 각구. 그러면 요 각구에 대해서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가 뭐냐? 소유권 보존 등기다.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는 특히 우리가 꼭 확인할 게 있어요. 뭐예요? 자, 제가 늘 이야기한 거. 그래서 토지냐 건물이냐 요걸 꼭 확인해 주셔야 돼. 그래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몇 종류가 있다? 2종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놓고, 첫 번째 그러면 요 처음이라는 걸 끌고 가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원리는 자 써요. 자,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등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면 누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요거는 원리는 뭐예요? 암기를 해 주셔야 돼.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 예외적으로 자, 국가가 있고요. 자, 국가.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을 잡아줘야 돼. 그러면 국가 포괄 승계는 A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은 누구냐?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하는 거다. 원칙. 예외적으로 국가나 포괄 승계인 A적 측면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건물에 특이한 게 있어요. 건물에 특이한 거. 건물은 항상 뭐예요? 바로 시장. 자,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자,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 한한다? 건물에 한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동안 요 2번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모든 등기의 스타트는 어디서 출발한다? 보존 등기부터 출발하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늘 출제가 된다는 걸 별표 5개 놓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보존 등기의 종류는 몇 종류다? 바로 2종류다. 토지와 건물이고, 건물에 특이한 것.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 한한다? 건물에 한한다라는 걸 잡아두시고요. 세 번째 이제 확정 판결이 있어.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원칙과 예외적 측면으로 우리가 구분해 두시고요. 원칙은 그러면 무슨 판결? 그러면 우리 확정 판결의 종류는 3종류. 뭐가 있어요? 네, 이행 판결. 또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어. 그러면 확정 판결의 원칙과 관련돼서 처음을 확인받아야 돼. 그래서 확인 판결이 원칙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 판결과 관련돼서 우리가 무주토지는 국가거니까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서 합니다. 그럼 무주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A적으로 이행 판결도 속하고 A적으로 형성 판결도 속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우리 이미 배웠어요. 우리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보전은 처음이고 소유권은 각구야. 직권은 등기간.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해야 돼요. 그러면 A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어.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요 네 개가 원리야. 그래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 253페이지 이하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 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이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 최초의 등기. 그러면 이게 보전 등기라는 겁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소유권 보전 등기 대상과 관련돼서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러면 한 동의 건물을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를 생각했다 했잖아요. 자, 표시에 대해서는 뭐의 권리의 사실이죠.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어. 그래서 대위, 동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표시를 권리로 건쳐놓으면 X가 돼요. 그래서 조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미등기 부동산에 여러 명의 공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심할 거는 봐봐요. 자, A, B, C 세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다고 생각해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쫓아가서 3분의 1만큼은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왜? 보전 등기는 최초로 뭐예요? 저 등기부를 개설하는 거죠. 그럼 3분의 1만큼만 개설해 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A가 뭐래? 전원의 보전 등기는 된다라는 게 특히 그 기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조심을 우리가 해 두셔야 돼요. 미등기 부동산이 공유일 때 소유권 보전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공유자 1인이 또는 수인이 공유자 전원을 표시하여 공유자 전원 명의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안 되겠죠. 그냥 자기만 3분의 1만큼만 보전 등기해 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에 보전 등기 개시 방법과 관련돼서 단독 신청이죠. 그거야 우리 이미 단독 신청에서 우리가 배웠고요.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이거는 254페이지 상단에 정리가 되어 있네.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갖춰야 되고 제2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A적 측면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31회 때는 이 문제가 출제되죠. 가로 1번의 계약상 공용 부분의 폐지를 해서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두죠. 표제부를 폐지해서 그러면 각구를 새롭게 개설해 줘야 돼. 그래서 폐지 동그라미 쳐놓고 지체 없이 보전 등기야. 이전 등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요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몇 개월이죠? 1개월이죠. 권리에 어떤 공백 상태가 들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빨리 해줘야 돼. 진행을 빨리 해야죠. 그래서 지체 없이 보전 등기. 보전을 이전 등기로 또 31회 때 장난을 쳤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꼬집어 놓으셔야 돼. 자, 254페이지 3번에 보전 등기 신청인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한다. 그래서
A적으로 거기 상속인, 포괄승계인 국가, 포괄승계는 A적 측면이라는 거야. 그러면 254페이지와 관련돼서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원칙적으로 신청하고 국가, 포괄승계인은 A적 측면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A적 측면으로 특히 건물에 한해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건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거에 대해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서 이렇게 적어놔요. 256페이지에 우리가 정리해 놨네요. 그러면 256페이지 4번에 우리가 봐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물에 한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지 보존 등기가 나올 때,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왔을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요걸 찾아보는 점에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물에 한해서 인정이 된다는 것. 256페이지.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가로 4번. 그래서 그거는 따로 별표 3개를 우리가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보존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신청 절차 관련돼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가 건물을 신청했어요.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죠. 그러면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아. 그러면 깨끗하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게 바로 보존 등기에도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257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자, 8번째 줄.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그걸 한번 줄을 딱 쳐놓으세요. 257페이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일단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한번 확인할 거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조건 출제된다. 별표가 5개다. 모든 등기 스타트는 보존 등기부터 스타트를 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는 그러면 보존 등기는 몇 종류가 있다? 2종류.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뒷장을 한번 넘겨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264페이지로 우리가 갑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64페이지에 나와 있다라는 거. 자, 264페이지와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소유권. 그러면 요 이전을 동그라미 쳐놓고, 자, 제 변동이고요. 소유권 이전 앞에 갖고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며칠이다. 60일이라는 거 이미 배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와 관련돼서 매매, 그 다음에 정량,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샘플 우리가 만들어 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매매와 관련돼서는 뭘까요? 요거는 등기 원인이야. 등기 원인. 자, 정여도 등기 원인이야.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 바로 등기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등기 목적과 관련돼서는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많다라는 거야.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전과 관련돼서 소유권이 붙었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진다?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등기 이미 자, 소유권으로 파생이 되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 그때는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뭐예요? 그때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264페이지 거기에 가니까 가로 2번이 있어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 보실까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개를 딱 정리해 놔봐요. 자, 갑구라는 게 있어. 갑구.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개념이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자, 이걸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해서 단독 소유를 공유로 했죠. 그러면 여기는 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갑으로서 월병으로 가는 그거는 뭐가 될까요? 자,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가 돼. 그러면 여기는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재하면서 지분의 변동이 생겼죠. 그럼 요거는 바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전부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갑에서 월병으로 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요. 요거는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재하면서 지분이 변동이 생기는 것. 저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거야. 이렇게 샘플로 잡아놓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소유권, 여기에 이제 권리죠.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가로 2번과 관련돼서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잡아둬야 돼요. 1번의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이미 승립하고 있는 공유물의 지분 또는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 이게 바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권리의 일부. 그러면 권리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그러거든. 자, 동그라미 2번과 관련돼서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분할로 선행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팅을 딱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즉 무슨 이전 등기다?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걸 꼭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 자, 268페이지. 자, 268페이지 보니까 2번 수용이 나와 있죠. 자, 수용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와. 그러면 수용과 관련돼서 그러면 꼭 우리가 먼저 점검해 둘 거는 자, 수용과 관련돼서 박스를 딱 쳐놓고요. 우리가 수용은 꼭 두 개를 나눠봐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자, 등기된 토지하고 미등기된 토지하고 우리가 나눠보셔야 돼요. 그러면 등기된 토지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뭐냐? 바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수용 등기를 착오를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 등기된 토지를 수용한 건지 미등기된 토지를 수용한 건지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등기된, 미등기된. 자,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요.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걸 우리가 잡아두시고 첫 번째 수용과 관련돼서 첫 번째. 자, 수용은 뭐예요? 수용은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단독 신청이고 자, 단독 신청이고 수용은 뭐예요? 수용은 관공서에서 불화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탁 등기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대의 신청도 가능하고.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 꼭 확인해 둘 거. 뭘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187조 사유라는 거. 187조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면 수용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187조와 관련돼서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재결시가 아니라 수용시라는 걸 하나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단독 신청, 촉탁, 그 다음에 촉탁, 대의 신청 187조와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가 잡아두고요. 자, 수용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취득이라는 거. 원시취득. 이렇게 이제 잡아서 자, 그러면 요걸 토대로 해서 수용 등기를 하나씩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268페이지와 관련돼서 수용 여기 나오죠. 자, 수용과 관련돼서 특히 1번과 관련돼서는 뭘 우리가 잡아야 돼요? 등기된 부동산 출처나요. 자, 그러면 수용을 인한 사업 시행자의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형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출처나고 등기관이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 요게 이제 우리 32회 출처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출처나요. 지체 없이 그것만 수용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 동그라미. 국가지자체니까 촉탁이 되겠죠. 그래서 촉탁, 단독 신청. 자, 그러면 가로 2번과 관련돼서 특히 1번에 수용시, 거기에 행강 괜찮아요. 재결시가 아니라 수용시라는 거 잡아놓고 2번과 관련돼서 대의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대의등기 출처나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팁을 주신다면, 자, 수용등기와 관련돼서 첫 번째 조심할 거, 등기된 토지, 미등기된 토지, 요거를 우리가 잡아놓고, 가로 3번과 관련돼서 가로 3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요 앞에다 한번 달아봐요. 자, 요 두 개를 이제 잘 비교해봐요. 자, 수용과 관련돼서 요 가로 3번 앞에 수용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요 자체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수용이 포인트야. 자, 단독 신청이 돼요. 단독 신청.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요걸 신청했죠. 그러면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요거는 뭐냐? 자, 수용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취득이야. 그러면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는 자, 직권말소야. 직권말소. 자, 직권말소가 원칙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A적으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해둘 거고요. 그러면 수용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원칙적으로 직권말소고. 자, 수용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단독 신청이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그러면 가로 3번이 토지 수용을 한 말소 등기. 요게 나와 있죠. 자, 1번에 거기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봐요. 자, 토지 수용을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요거는 단독 신청이고 다음에 등기는 등기한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토지수용위원회와 토지수용회를 남겨둬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그래서 거기에다 줄 한번 딱 꺼놔요. 특히 1번과 관련돼서 수용일 개실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바로 직권말소야. 다만 수용 개실 이전에 상속을 언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거라하지 아니하다. 이전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소유권 이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 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걸 줄쳐놓으세요.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그게 바로 요역지 지역권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다 현관편을 쳐놓고 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남겨놓자. 그때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달 고세는 요걸 다시 한번 의미를 잡아주자. 수용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수용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 그러면 A적 측면이 아닌 것. 우리가 나중에 하면 늦지 않고요. 자, 가로 4번을 갑니다. 가로 4번에 재결의 실효로 언의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게 나와 있죠.
자, 토지성의 재개를 실효를 언유로 하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그게 말소를 동그라미잖아요. 이미 수용 등기가 이루어졌죠. 근데 그걸 말소하면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어.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신청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거만 여기는 말소가 포인트라는 거야. 말소. 자, 그러면 공동 신청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자, 이번과 관련돼서 이제 수용을 자꾸 머릿속에 적어요.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그러면 수용을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물어봤다, 단독. 수용이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요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그때는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다. 자, 268페이지와 관련돼서 수용의한 등기는 그 포인트를 해서 자, 우리 계속적으로 반복 숙지해 주면 되겠고요. 자, 진정명의 회복을 언유로 회복을 언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언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A가 B한테 자, 집을 팔았어요. 자, 이전 등기 완료하고 잔금도 완료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요 B가 미성년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미성년자는 뭐예요? 절대적 취소 사유로서 취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원인이 없는 거죠. 그러면 A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그러면 원래는 말소 등기를 하고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되겠죠. 근데 A라는 사람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어떤 불만을 제기했어요? 자, 제가 미성년자하고 거래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저한테 이렇게 다이렉트로 등기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저는 합의체 판결에 가서 그러자, 인정해주자. 이게 바로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의 근본론을 첫 번째 생각해. 그러면 B와 A는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계약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진정명의 회복의 법은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계약이 아니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요 집은 누구 집이? A 집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대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가성이 없다.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억해 둘 거. 이때는 이전의 의미가 아니라 말소의 의미거든. 그래서 말소의 의미야. 이때는 등기 청구권이 뭐냐? 이전이 들어가면 통상 뭐가 들어갈까요? 예, 등기 청구권으로서, 채권적 등기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야. 근데 이때는 말소는 그러면 말소의 의미죠. 이전이지만 말소의 의미가 돼 있어. 이때는 A적으로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청으로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등기 원인은 기록돼요.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으로 기록되지만 등기 원인 을자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계약액수, 대가성이 없다. 자, 이때는 말소의 의미로서 물청이다. 등기 원인은 있고 등기 원인 일자는 없다라는 것. 그러면 계약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계약이 아니다.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가성이 없어. 그러면 토지거래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의 개념과 이번 달 거서에는 이 개념의 의미를 잡아놓고 그동안 진정명의 회복 등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이 부분이라는 거. 그러면 이 부분하고 등기원인 O, 등기원인일자 X라는 거와 진정명의 회복 등기의 개념을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자, 진정명의 회복을 언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등기원의 무효로 인해서 등기 명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진정명의 회복을 언유하는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진정 명의회복 등기야. 자, 진정 명의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예행을 떠나죠.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서 자, 그러면 270페이지, 270페이지, 가로 4번에 가로 3번에 나와 있어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등기 원인은 기록되지만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밑줄을 다 꺼놓으셔야 돼요.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 그러면 저 본질론이 나왔습니다. 계약 액수이고 대가성이 없고 그 다음에 말소는 채청 물청.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되나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진정명의가 회복된다 해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71페이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보죠. 자, 한매 특약 등기가 있어. 자,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 그 옆에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요. 자, 그럼 앞으로 자, 얘가 B한테 집을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저 사람은 매도인, 저 사람은 매수인인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도인, 매수인 관계야. 자, 요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뭘 또 기억해 둬야 되느냐. 그러면 A가 B한테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걸 하나 적어놔요. 이게 한매 특약 등기야. 자,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A가 B한테 팔았다가 되돌려 산다. 이 그림을 상상을 해야 돼. 그러면 요걸 해줄 수 있는, 요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A죠. 그래서 매도인, 요 사람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매매와 관련돼서 일반 매매와 한매 특약은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나머지는 그러면 아이콘 택해 놓으세요. 자, 하자리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야. 따로따로 한다면 2호 사유로서 각하게 되고요. 하살 방향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신청서 따로따로 작성해야 돼. 별개의 신청서야. 별개의 신청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뭐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무슨 역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매 특약과 관련돼서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한매건. 한매건은 이제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거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채권이다. 자, 한매건과 관련돼서는 한매건 그러면 팔았다 되돌려 사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 종된 계약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종된 계약이다. 자, 종된 계약으로서 종된 계약이다.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는 결론적으로 부기 등기로 우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한매 특약을 달거든. 그러면 소유권은 가구죠. 가구의 부기 등기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한매 특약은 얼구가 아닙니다. 자, 가구의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구의 부기 등기, 요 가구를 좀 살려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자, 한매건은 무슨 완결건이냐? 예약 완결건이야. 예약 완결건이라는 겁니다. 예약 완결건이다. 예약 완결건. 그러면 한매건은 직접적으로 행사한다. 그래서 한매건 행사, 직접적으로 행사하면 이때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해줘요. 그래서 행직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잡아두셔야 돼. 직권 말소다. 이렇게 한번 잡아두셔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채권이고 종된 계약이고 예약 완결건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둬서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정해 놓고 자, 그러면 항상 까먹지 말아야 돼요.
A가 B한테 쌓아주면 되돌려 쌓아준다. 이게 무슨 특약등기? 한매 특약등기다. 한매 특약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 한매 특약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요게 이제 32회 때 출제가 됐어요. 아주 쉽게 출제됐죠. 왜?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한매 특약등기 반드시 기록할 필요적 기록사항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A가 B한테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이렇게 싸주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B가 A한테 뭘 줬어요? 돈을 줬겠죠. 그러면 대금이네. 대금. 자, 그러면 A가 B한테 싸줬다. 되돌려서 하니까 비용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한매 대금에서 한매 특약 등기에서 대금과 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본질론을 우리가 잡아보자. 자, 매도인, 매수인, 매매죠. 그래서 요거는 매도담보야. 매도담보라는 것은 양도담보와 매도담보는 달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매도담보다. 부동산은 5년이에요. 동산은 3년이 돼. 3년. 그럼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고요. 매도담보와 관련돼서 담보.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담보다. 그러면 한매건은 결론적으로 양도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5년을 특약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주등기, 여기에 7이 있다. 7-1이 있다.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년이 남았죠. B가 C한테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7-1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271페이지와 관련돼서 한매 특약 등기 여기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 의 부분에 대해서 한매는 채권이죠.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춘다. 대항력 줄 한번 닦아놔요. 자, 기업과 관련돼서 동시 신청 밑에서 세 번째 동시. 그 다음에 밑에 별개라는 걸 줄을 닦아놓으세요. 자, 뒷장을 넘겨서 특히 이제 동그라미 4번과 관련돼서 한번 신청인과 관련돼서 한번 잡아둬야 돼요. 자, 매도인 등기 권리자 조심해야 돼. 매수인 등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180도로 뒤바뀐다라는 거. 자, 4번과 관련돼서 필요적 사료원과 관련돼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비용 이게 출제가 됐고요. 자,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특히 이행과 관련돼서 등기의 형식은 즉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매건은 이전돼. 그러면 한매건 밑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써요. 이전 등기 밑에 부기등기라고 써요. 그러면 한매건은 결론적으로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 정리를 해 두시고 자, 273페이지 6번 한매건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기억을 조심해야 돼. 직권에 한 말소 찾았죠. 한매건 행사 그러면 뭐예요? 이때는 직권 말소라는 거. 그래서 행직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항상 A가 B한테 팔았다. 이번 것에서는 A가 B한테 팔았다.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바로 한매 특약 등기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73페이지 신탁 등기. 이걸 우리가 보시죠.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항상 신탁 등기는 요걸 생각해요. 자,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요. 예, 신탁 등기라고 생각해줘요. 자, 그러면 A가 뭐가 되죠? 이탁자가 돼. B는 수탁자가 돼. 그러면 우리가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그림을 두 개를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A가 B한테 싸줬다가 되돌려 싸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한 방을 더 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리품은 누가 가져요? B가 가져. 그래서 B.
자,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과 관련돼서 하설이 두 방이다. 동시 신청이다. 하설 방이 같네요. 그래서 동일한 신청서네. 동일한 신청서니까 일괄 신청이 가능하죠. 자, 신탁 등기 안 보이죠? 보이죠? 신탁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무슨 역이 생긴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쭉. 자, 주된 계약이 되죠. 대등하게 가니까. 자, 두 번째는 맡기죠.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다라는 거야. 대가성이 없다. 그러면 세 번째, 자, 수인의 신탁재산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수인의 신탁재산은 결론적으로 요거 꼭 기억해둬야 돼. 요걸 기억해둬야 돼.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 재산이라는 것. 민법에서도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주다. 그래서 주 등기로 이루어져. 자, 주된 계약이니까 그러면 가등기 대상이 될 거고, 계약이니까 우리 금인을 배웠으니까 금인계약서의 대상이 될 거고, 계약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대상이 될 거고, 대가성이 없으니까 토지 거래 과정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봐봐요. 자연스럽게 뭐예요? 요 본질론을 알게 되면 논점이 우리가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매 특약 등기는 봐봐요. 싸줬다가 되돌려 싸주는 거. 그러면 우리 신탁 등기는 싸고 또 싸주는 거야. 동시에 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살이 두 방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매 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를 비교를 잘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두고, 자, 신탁 등기 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세 개를 가지고 그 밑에 지문을 읽어두면 퍼펙트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신탁법상 신탁이란 이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지탁관계에 기해서 이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위해서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재산의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이게 무슨 등기다? 신탁 등기라는 것.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27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봐봐요. 자, 수인의 신탁 대상, 거기에다 형광펜 딱 잖아요.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나요? 합의에다 형광펜을 딱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 관계가 아니라 합유 관계다. 이걸 기억해 두셔요. 자, 신탁 등기. 무슨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대가성이 없고, 수인의 신탁 재산은 합유. 그래요. A가 B한테 싸주고 똑같이 두 방을 싸줘야 돼. 동시 신청이라는 거. 자, 동시 신청이고, 하살방이 같으니까 동일한 신청서고,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에 관련돼서는 내버려둬도 돼요. 자연스럽게 인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로 가시냐 하면, 자, 279페이지로 갑니다. 자, 표지문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1개월이고요. 각거는 60일. 소유권이죠. 지금 본 게 이제 각거에 대해서 우리가 본 거고요. 자, 279페이지에 하는 저 얼구의 관련, 얼구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의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279페이지에 잡을 거는 바로 자, 용익권능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 자, 용익권과 관련돼서 용익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 시험 범위는 그래도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익권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어봐요. 첫 번째,
지상권. 두 번째. 구분지상권. 세 번째에 대해서는 지역권. 네 번째는 전세권. 다섯 번째는 임차권. 임차권. 우리가 통상 용익권 그러면 이제 5개를 생각해야 돼.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특히 이 강론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용익권과 관련돼서 자, 필요적 기록사항을 잡아라. 이게 포인트가 돼요. 우리가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우리 전세권에 관련돼서 전세권 32회 때 사례 문제로 출제돼서 한 개 지분이 출제됐고, 우리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32회 때는 판매 특약 등기가 박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올해 용익권과 관련돼서 필요적 기록사항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제 몇 개 정리를 하고 우리가 몇 개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얘네들하고 친하지 않는 게 있어. 용익권에서 나오면 뭐가 나오면 우리가 찾아라. 바로 지분이 나오면 통상 X다. 지분이 나올 수가 없어. 베타 적상.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용익권 문제가 나올 때는 뭘 먼저 찾아봐라. 지분을 찾아봐라.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지상권과 관련돼서 필요적 기록사항, 그러면 대표적으로 목적, 그 다음에 범위,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그러면 범위와 관련돼서 전부, 일부가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특히 일부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면을 첨부한다라는 거, 이걸 조심해야 돼. 도면 첨부,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고. 자, 구분지상권과 관련돼서 구분지상권은 토지 아래를 구분하죠. 그래서 토지의 상하의 범위,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 줘야 돼. 자,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기록해 줘야 되고, 특히 구분지상권이 나오면 뭐예요? 수목이 나와 있는지를 점검하라. 수목은 우리 구분지상권은 수목은 제외되기 때문에.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러면 목적을 확인하고 범위를 확인해야 되고, 요 범위와 관련돼서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도면 첨부라는 거, 일부 전문지를 써줘야 돼. 그러면 또 하나는 지역권에 있어서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여역지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목적, 범위, 여역지 표시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전세권과 관련돼서는 자, 전세권은 전세금이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전세금. 그 다음에 범위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여기도 일부 전부가 가능하니까 일부 도면을 첨부해 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전세권에 있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지가 나오면 무조건 X인 지역이 있어. 농지 전세권은 안 돼요. 그래서 농지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자, 임차권과 관련돼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임차적 차임이고, 그 다음에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요 범위와 관련돼서는 특별히 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추가가 된 거니까 범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지상권과 관련돼서 목적 범위, 구분지상권은 토지 상하의 범위, 지역권은 목적 범위, 전세권은 전세권 범위,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다.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용익권으로서 즉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두면서 우리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 이제 지상권이야. 지상권과 관련돼서 거기 27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상권의 의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약물, 수목을 소유하게 해서 토지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요거 하나 줄을 한번 꺼놓고, 지상권은 배타적인 권리물로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이중으로 설정하지 못한다. 이중 지상권은 안 돼. 자,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이미 배웠고요. 지상권은 토지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전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 첨부, 요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설정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면 우리가 뭘 점검하라? 필요적 기록사항을 점검하라. 그래서 필요적 내용으로서 지상권의 목적 동그라미, 범위 동그라미, 일부, 도면, 첨부, 거기까지만 이번 달고서 딱 해놓으셔야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내장을 넘겨보니까 280페이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28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페이지 280페이지 구분지상권. 자, 구분지상권이 나오면 그 옆에다 그러면 더 추가해서 첫 번째. 자, 구분지상권. 자, 첫 번째. 자, 수목 X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중 구분지상권.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중 구분지상권. 가능해요. 자, 세 번째 우리 필요적 기록상 다시 한번 적어서 토지의 상하의 범위. 이거는 필요적 기록상이라는 거. 수목 X, 이중구분지상권 O, 토지 상하의 범위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한번 정리해 두자. 자, 특히 의 부분에 대해서 수목은 제외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분지상권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만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2번 임차권, 지역권과 관련돼서 나와 있네.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야기를 했죠. 지역권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적어놔요. 자, 길이 필요하다. 요역지. 자, 길이 올라주다. 그래서 성역지가 있어요. 지역권과 관련돼서는 요역지, 성역지를 생각해 줘야 돼. 요역지라는 것은 길을 받는 토지. 성역지는 주는 토지가 돼. 받는 토지는 반드시 전부여야 되고요. 성역지와 관련돼서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역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인 토지다. 이걸 기억해 둬야 돼. 타인 토지. 자, 요역지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자기 토지가 돼. 자기 토지. 자기 토지. 요역지와 관련돼서는 요 밑에 주라고 써요. 주. 이거는 성역지는 주종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주를 기록해야 돼요. 주를 기록해야 돼요. 종을 기억해줘야 돼요. 주를 기록해줘야죠. 그래서 요역지 표시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역지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바로 지역권자가 돼요. 지역권자. 요 성역지권자는 뭐가 돼요? 지역권 설정자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걸 바로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고 성역지는 전부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한번 봐봐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막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A 토지, 여기 B 토지야. 길이 필요하죠. 요역지. 길이 올라타서 성역지가 돼. 길은 누가 줬어요? 자, 이렇게 줬죠. 그러면 길은 이렇게 줬으니까 기부가 됐으니까 테이크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길을 줬으니까 네가 오라는 거야. 그러면 성역지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역지는 요 시옷을 생각해요. 자, 신청이 이루어져. 그래서 신청. 이걸 대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기부했으니까 테이크. 등기는 성역지에서 이루어지고 요역지는 알아서 등기관이 직권 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역지는 직권이야. 그래서 요 직이라는 게 하나 탄생해야 돼. 그럼 성역지는 신청, 요역지는 직권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지역권은 자기 토지 요역지, 타인 토지 성역지. 그러면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걸 뭐라고 그래? 지역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지역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지역권? 통행지역권이야. 그래서 목적. 자, 전부의 일부의 일부죠. 그래서 범위를 기록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요역지 표시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그러면 의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필요적 기록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지역권은 설정행위 정한 일정한 목적, 통행, 인수, 관망을 위하여 타인 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역지죠. 자기 토지, 요역지야. 그러면 요역지 편익에 이용되는 물건이 바로 지역권이다. 자, 편익을 받는 동그라미, 요역지. 편익을 주는 성역지를 뭐라고 그래? 성역지가 된다는 거야.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그래서 282페이지 가로 2번에 나와 있어. 282페이지 펼쳤어요? 예.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기억, 목적 동그라미, 범위 동그라미. 자, 요역지 표시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자, 나머지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저절로 알게 되니까 이번 달 코스에 대해서 타인 토지가 뭐고 자기 토지가 뭔지 확인하라. 그러면 지역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목적과 범위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지역권이 끝났으니까 뭐가 기다려요? 전세권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283페이지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세권과 관련돼서 첫 번째, 친하지 않는 것만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자, 1번. 자, 지분이라고 적어요. 지분. 자, 농지 X. 자, 이중 전세권 안 돼. 배타적 사용수익권 안 되니까. 그래서 지분 X, 농지 X, 이중 X.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전세권에 관해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전세권과 관련돼서 우리 32회 때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자, 전세권은 그러면 몇 종류가 있느냐? 전세권을 문제를 풀 때 항상 토지인지, 자,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와 건물이냐 이걸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면 왜 확인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최장기 제한, 최장기 10년이 있어요. 10년. 최장기, 최단기 제한은 1년이야. 1년. 자, 최장기 10년, 최단기 1년. 이 최단기 1년은 뭐예요? 건물에 한해서 인정돼. 건물은 그러면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짧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갱신이 우리가 전개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법정경신은 건물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 거야. 법정경신은 187조죠. 187조라면 단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돼. 거기에 자 32회 때 2.5점짜리가 요 법정경신권과 관련돼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전세권이 나오면 뭐부터 확인하라? 예, 토지냐 건물이냐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필요적 기록사항, 전세금, 돈이죠. 그다음에 범위, 전세금,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범위가 나올 때도 항상 전분지, 일분지를 확인해 줘야 돼.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세금과 관련돼서 특히 요 범위,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283페이지 하단부에 기억의 전세금 줄쳐놓고 그 다음에 범위 일부에 대해서는 뭘 첨부한다? 도면을 첨부한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저절로 알게 되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280. 자, 그러면 거기에다 맨 밑에다 하나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뭐예요? 자, 임차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임차권은 뭐예요?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자, 용익권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해 등기와 관련돼서 5개, 용익권 그러면 손가락이 5개, 시험 범위가 5개라는 걸 확인하면서 시상권, 목적 범위, 구분 시상권은 토지의 상하의 범위,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 요역지 표시, 전세권은 전세금 범위. 자, 5번은 임차권과 관련돼서 차임과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꼭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286페이지 요 4번 저당권 등기부터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쉬고 들어오세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